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웹툰 업계의 종사자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회사가 디지털 그 10대, 20대의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와 예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웹툰에 기반한 여러 가지 IP 프랜차이즈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올리고요. 그 웹툰과 드라마의 어떤 접촉면이라든지 확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초 1억 뷰를 기록한 웹드라마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한 회사고요. 100개 이상의 오리지널 IP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셜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현재 420만 정도의 구독자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드라마라는 제작 기법에서는 작가님하고 감독님이 이제 메인이 되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작가님과 감독이 메인이 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팀으로 프로듀서가 주도하는 팀이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제작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제작 파이프라인을 연상을 하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작은 3분에서 5분짜리의 드라마 시리즈를 냈다가 그게 이제 20분, 30분짜리의 한 편 길이가 20분, 30분짜리의 시리즈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랑 OTT의 특징은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콘텐츠를 어떤 자막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유저들이 많이 보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10대 유저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차츰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서 북미까지 저희 팬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일본의 이제 토종 OTT 플랫폼으로는 1위 기업인데요. 아베마 TV하고 이제 연간으로 이제 여러 작품들을 제작을 하고 선투 제작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 플랫폼하고도 열심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이자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키이스트와 그리고 일본 2대 통신사인 KDDI 등의 투자를 현재까지 395억에 달하는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해왔고요. 이런 이제 투자금과 기업들 간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징적인 거는 유튜브 상에서 기반한 짧은 그 길이의 드라마 시리즈, 그 쇼폼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쇼폼 드라마 10에서 15분 정도 한 편 길이가 10에서 15분 정도 되는 드라마 시리즈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장편 드라마까지 스케일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작품들은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IP가 웹툰이나 게임이나 그런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하고의 코워킹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드라마 제작사하고는 다른 이제 제작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IP를 개발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제가 투자를 받거나 외부에 우리 회사를 설명할 때 이 와이낫이 갖고 있는 어떤 드라마 제작 기법이나 어떤 사업 방법론이 어떤 형식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보통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를 그냥 웹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드는 드라마의 제작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기성의 드라마에 비해서는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좀 더 간결하게 되어 있고 구성도 되게 단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걸 가서 이제 붙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창업 초창기 때부터 이제 웹툰하고 어떻게 같이 코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하고 함께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저도 되게 저희가 만든 작품 중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작품이고 평가를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네이버 웹툰 측에서 먼저 이제 저희 제안도 해주셨고 같이 제작을 했는데요. 네이버 웹툰 그 당시에 수요 웹툰의 순위권에 좀 올라가고 있는, 이미 뜬 작품이 아니라 라이징 되고 있는 작품이었던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바로 웹드라마로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론칭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웹드라마로 론칭하는 그 짧은 제작 기간이 되었을 때도 이 작품의 연재는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걸 드라마로 추진을 할 때 컨셉이 뭐였냐면 웹툰하고 정확히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자가 컨셉이었고요. 실제로 이걸 본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웹툰 같다. 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기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면은 기존 팬덤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걸 좀 극복해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 웹툰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 우희비라고 이제 여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형의 여자친구로 컨셉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이 먹혀서 그 우희비가 등장하는 같이 형제와 함께 롤 게임을 즐기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히트를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스피노프를 해나가서 프랜차이즈로 하려는 전략으로 이걸 제작을 했고요. 꽤 성공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나 일본 등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제 최초 1억 뷰 웹드라마인데요. 그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캐나즈 웹툰이라는 회사와 함께 웹툰으로 제작해서 카카오 페이지 독점 콘텐츠로 이제 서비스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에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웹드라마의 그 구성이나 스토리 드라마성을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 주된 캐릭터 두 사람, 실존 인물 이름이기도 한데 양혜지 배우와 조기성 배우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정만 가져오고 내용을 완전히 다 바꾸는 전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기존 팬덤하고 겹치지 않는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세계관만 공유하면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게임 원작의 드라마 시리즈를 저희가 좀 히트시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웹툰 카테고리에 같이 넣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스토리 게임이라고 보통 이제 웹툰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인데 과금을 좀 매기는 게임 형태의 스토리 게임이 있습니다.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이제 웹드라마로 만들었고 이 작품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이제 조회수로만 따져도 2억 뷰가 넘어가고 엄청난 팬덤들이 쌓였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시점에 5년 전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다시 순위를 역주행시킬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올해 이제 새빛남고 학생회라고 이 작품은 특히 이제 장르가 BL인데 요걸 드라마로 만들어서 저희가 왓챠에 익스클루시브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순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 해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새빛남고 학생회 같은 경우는 미국 매거진인데요. 10대들이 즐겨보는 팀보그에서 취재를 해서 TV스타라는 어떤 기획 섹션에 올릴 정도로 화제가 됐었고요. 여기서도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웹툰의 경우는 스토리가 또 깔려 있는데 이 게임의 경우는 아예 스토리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캐릭터와 어떤 구조만 있는데요. 세계관만 있는데 설정과 그런 걸 가져와서 극화시키고 드라마를 입혀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팬덤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확신 같은 걸 이제 들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저희 회사는 이런 식의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를 주로 만드는데 저희가 만든 드라마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짧은 길이 10에서 15분 분량의 쇼폼 드라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수익도 이제 우리의 수익 모델로 이제 리쿠브를 해가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이 부분이 있고 하나는 되게 헤비하게 기존의 드라마 하는 방식대로 중대형으로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편 길이가 30분 길이고 아니면 60분 길이의 드라마를 하는 이 축이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둘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쇼폼 드라마의 경우는 아예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웹툰 회사와 함께 웹툰 플랫폼과 함께 기획 개발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웹툰을 먼저 내고 그 영상화 판권을 저희가 취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몇 개 작품을 계약을 해서 지금 개발해서 이제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획 개발을 같이 하고 웹툰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저희가 제작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하는 제작위원회처럼 서로 이제 유통처들이 각자의 이제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게임사하고까지도 이제 확장을 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사하고도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콘텐츠 상황, 콘텐츠 산업을 오버뷰 해보면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OTT 시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IP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콘텐츠는 유통 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콘텐츠 시장은 미디어 시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요즘의 콘텐츠 시장은 OTT 시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OTT라는 거는 되게 재밌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OTT는 허가나 면허 없이도 자본과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OTT는 진입 장벽이 어떤 면에서 높고 어떤 면에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내서 이제 경쟁을 하려면 자본과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컨셉상으로는 누구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whynot.video도 OTT다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모든 게 이제 OTT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OTT는 과거에는 플랫폼이 초기 진입을 하면 기존의 1, 2, 3등의 플랫폼이 다 그 시장을 점유해버리는 어떤 성향이 있는데요. 이 OTT 시대에서는 플랫폼이 그런 식으로 순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존에 먼저 했다고 기술을 먼저 확보했다고 서비스적인 어떤 친화도가 더 있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고요. 이거를 계속 락인을 시키려면은 그 IP를 만들어야 됩니다. 콘텐츠를 계속 수급을 받거나 제작을 해서 편성을 해내야 되고요. 그 편성의 전략은 소비자 친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OTT라는 유통 환경에서 OTT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 자기의 핵심 자산은 IP 프랜차이즈와 데이터죠.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유일한 락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IP 회사들은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런 OTT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부티크 프로덕션이 되겠죠.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뭐 웹툰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기획 제작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발굴해내서 플랫폼과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식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튜디오라는 개념인데요. IP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부 점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회사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파이프라인이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체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죠. 드라마 제작사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제작 파이프라인과 마케팅 유통 채널이 과거와는 달리 되게 다각화되어 간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개발된 IP는 자기네 유통 채널의 자체 IP 프랜차이즈로 연재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중대형 OTT 플랫폼에 판권을 팔 수도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TVN과 티빙에 공급을 하지만 어떤 이제 사이즈가 큰 블록버스터 작품들은 넷플릭스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스튜디오 형태의 유형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스튜디오를 지향하려면 무조건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작 공정과 마케팅 유통 채널. 요게 없으면 스튜디오라 말할 수 없고 한 축만 있으면 그냥 프로덕션인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축에서 여러 각도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들이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웹툰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웹툰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뭐 당연히 모든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콘텐츠 원작을 제공해주는 어떤 산업군이 됐어요. 그 웹툰 자체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지만 그 원작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웹툰 시장의 엄청난 경쟁력인데요. 그래서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성공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는 극화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성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극화, 구성을 더 치밀하게 짜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웹툰은 그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이제 웹소설을 이제 웹툰화 시킨 노블 코믹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웹소설에서 웹툰화 시키는데 굉장히 성공했는데 다음에 이게 블록버스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은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들한테 몰입도를 제공해주는 그
IP의 어떤 스토리성이 드라마와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다면 웹소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라마까지의 어떤 IP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여행이 굉장히 완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장에서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서 하나의 개념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서큘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IP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의 장르,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뭐 웹툰, 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웹소설 할 것 없이 원작을 제공하는 측, 그리고 아웃풋에서 되게 블록버스터나 어떤 정기적인 시리즈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없을까? 뭐 이 고도화된 이제 미국 같은 시장, 헐리우드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 헐리우드는 그 EP라고 불리는 이제 자본을 끌어당길 수 있는 프로듀서들의 어떤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덕션들의 제작 요소들을 모아서 초기 기획 때부터 뭔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산업이 커져가면은 그런 EP와 그런 제작 방식이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런 각 개별적인 장르에 속해 있던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기획 펀드의 방식이나 어떤 특정한 스튜디오를 만드는 방식으로 투자예술 모델을 구성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통처들이 먼저 자기 권리를 가져가서 투자를 하는 제작위원회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IP를 어떤 회사가 주도하되 나머지 회사들은 일정 부분 지분을 좀 갖게 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걸 여러 개 라인업으로 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카오 엔터나 네이버 웹툰 같은 회사들은 그 버티컬 하이어리키를 자기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렇게 모여서 연대해서 네트워킹해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해외랑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판을 넓히는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는 게 우리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IP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P 산업은 저는 컨텐츠 IP 산업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자본이 회수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계속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산업은 기본적으로 라인업을 많이 확충하고 그 생산성이 보장이 되고 그게 돈이 되어야 되고 더 업사이드가 있어줘야 됩니다. 가령 웹툰의 경우도 지금 웹툰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로 가야 그 시장의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인기를 끌면 다시 원작의 관심이나 원작의 트래픽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장르가 존재하고 엄청난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요거를 버티컬 하이어키를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소회사나 중견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 모델과 창작자의 논리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듀서들을 많이 키워내서 그 프로듀서의 역할하게끔 뭔가 시장 확대를 해나가고 기회도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되게 큰 기업들은 동종의 장르의 스튜디오들을 수직 계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시장을 잠식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보다는 저는 이제 제 기본적인 저희 철학이 콘텐츠는 절대 독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암만 인기작을 내도 그 사람의 재능은 유한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테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장르, 이종의 장르들의 스튜디오들이 롤플레잉을 하면서 팀전하는 방식으로 기획 제작을 해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저희 와이낫미디어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아웅다웅 제한된 편성을 따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좀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자본도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재능이 넘치는 작가님들하고 감독님들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보장받으려면은 유명한 작가님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되게 보상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분이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계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작 파이프라인, 그 프로듀서들이 중심이 돼서 기획하고 이제 대본을 뽑고 뭔가 이제 결과물로 도출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즈니가 만든 그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엄청난 산업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드라마나 웹툰이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앞으로 이제 웹툰 산업의 중요함은 뭐 말로 뭐 무슨 말을 더해도 불필요한 얘기가 됐습니다. 웹툰은 우리나라 콘텐츠의 모든 콘텐츠의 기반이 되고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한류 아이돌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을 때 그 기반이 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과 춤에 대한 능력이잖아요. 웹툰은 우리가 해외로 국내에서 뭐 이렇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온갖 드라마 영화의 원천이 될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 웹툰이 드라마 영화로 연결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숙제를 남기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